안녕하세요. 저는 아트랩의 대표 엄태웅입니다. 저희 아트랩은 AI 앤 로보틱스 테크 랩의 약자로요. AI와 로보틱스 테크로 어떻게 하면 산업을 바꿀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기업입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는 뷰티 분야를 특히 특정해서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을 이용을 해서 뷰티 산업을 어떻게 혁신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기업입니다. 저희의 구성 요소로 하면 네 가지를 꼽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ART, AI 앤 로보틱스 테크를 꼽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 더마톨로지, 피부과학을 저희가 주요 기술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IT, 그리고 네 번째로 뷰티. 이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디지털 스킨케어라고 하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디지털 헬스케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애플워치 같은 것들이 헬스케어, 그러니까 건강을 도와줄 수 있다, 모니터링 해줄 수 있다 이런 걸 들어보셨을 텐데요. 저희가 꿈꾸는 세상은 디지털 스킨케어, 핸드폰으로 당신의 피부를 케어할 수 있다라는 세상을 저희가 AI와 로보틱스 테크로 만들고 있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먼저 좀 드리자면요. 저는 원래는 로봇 공학자였어요. 그래서 로봇 공학으로 이제 학교 서울대에서도 좀 연구를 하다가 그리고 키스트 뭐 LIG 넥스원 같은 데서 착용 로봇을 연구를 하기도 했고요. 그러다가 2014년도부터 워털로 대학으로 가서 박사 과정을 밟았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딥러닝을 주로 연구를 했고요. 딥러닝을 어떻게 하면 헬스케어에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연구자 생활을 한 10년 동안 하면서 논문도 여러 편 쓰고 그러면서 보람도 있었고, 그런데 한편으로는 좀 아쉬웠던 점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특히 제가 로봇을 한 10년 전쯤 했을 때 과연 이 로봇들이 세상에 쓰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됐고, 점점 더 그 고민이 좀 깊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 고민은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핸드폰이라고 하면은 결국 그것이 사람들의 많은 행태를 바꿔 놓잖아요. 그 예를 들면 오른쪽에 보이시는 사진을 보면은 이게 이제 교황청 직위 사진인데 2005년도에는 다들 그냥 눈으로 봤었지만 스마트폰이 나온 이유는 다들 스마트폰으로 이제 찍고 있죠. 그런데 이제 다들 AI와 로보틱스 테크가 이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거를 10년 동안 연구한 저로서는 이게 왜 이 세상에 안 올까? 이 정도의 변화가 왜 당장 오지 않을까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은 두 가지로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는 아직 시장이 존재하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는 기술이 있어도 데이터가 없으니까 안 되는구나라는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생각을 가지고 그렇다면 내가 이것들을 바꿔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2019년에 AI 앤 로보틱스 테크랩 아트랩을 창업하게 되었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사실 기술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그 기술만이 있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그 무인 자판기, 무인 키오스크가 있는데요. 생각해 보시면은 저 기술은 사실 아주 팬시한 기술은 아닙니다. 태블릿이 나온 이후에 늘 존재하던 기술이었는데 그것들이 갑자기 시장이 원하다 보니까 무인으로 비대면으로 이렇게 주문을 하기를 다들 원하다 보니까 갑자기 매장에 쫙 깔린 것을 볼 수 있죠. 한편으로는 로봇도 그런 세상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술이 시장을 억제할 수 없으며 반대로 생각해서 저희 같이 기술하는 사람들은 시장에서 근거해서 출발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 고민이 제가 2019년에 굉장히 깊었고요. 2019년의 고민 끝에 이 세 가지 요소가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는 시장이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그리고 두 번째는 데이터, 그리고 세 번째는 기술입니다. 이러한 고민을 하던 와중에 굉장히 흥미로운 문제를 발견을 했어요. 그러니까 뷰티 시장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큰 시장인데요. 당시만 하더라도 정말 세계 뷰티 중에 하나의 중심축이 K-뷰티일 정도로 굉장히 우리나라가 활약하고 있는 시장이고, 더더군다나 스킨케어 쪽은 사람들이 미용에 대한 관심은 점점 늘어나면서 점점 커지고 있는 시장이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이렇게 큰 시장에, 이렇게 좋은 시장에 디지털이나 AI 기술이 없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사실이었는데요. 반면에 코로나를 거치면서 빠르게 뷰티 시장도 디지털로 전환이 되고 이러면서 저희와 같은 기술에 대한 니즈가 많이 커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희 스타트업은 이 시장을 보고 시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뷰티 시장이라고 하는 거대한 시장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거기서도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고객의 니즈를 한번 살펴보자면요. 아마 이제 피부에 고민 많으신 뭐 여성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많이 공감을 하실 텐데, 사람들이 원하는 건 사실 뭐 유명한 모델이 쓰는 화장품이 아니라 내 피부에 맞는 화장품을 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영애가 쓰는 화장품 뭐 이런 것들도 좋지만, 이영애가 아무리 그걸 발라서 좋아졌다고 해도 제 피부에 맞을지, 제 피부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지는 사실 다른 차원의 문제거든요. 다시 말해서 피부 맞춤이라고 하는 것은 극히 개인화의 영역이고, 그리고 개인화라고 하면은 저희가 데이터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 피부 맞춤 화장품 추천이라고 하는 굉장히 이 시장에서 오랫동안 존재해왔던 문제를 데이터로 풀고자 탄생을 하였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데이터와 기술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결국 스타트업은 시장이 좋다고 다 되는 건 아니고 why now? 왜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을 줘야 되는데, 마침 데이터, 그러니까 이 피부 데이터 혹은 이 얼굴에 대한 분석이 굉장히 기술적으로 올라와 있는 상태였고, 마찬가지로 화장품 역시도 이것이 단순히 화학품이 아니라 이 성분비에 대한 벡터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는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 시장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데이터화될 가능성도 많으며 기술로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이 디지털 스킨케어 시장이라고 하는 곳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이제 컨퍼런스 이름이 이제 데이터 그랜드 컨퍼런스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데이터나 AI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보실 것 같아서 그런 분들의 좀 레셔네일, 약간의 그런 사고의 흐름을 좀 돕고자 이런 예제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AI가 이제 처음 태동이라기보다는 딥러닝이 처음 파격적인 성능을 냈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어떠한 과정을 거쳤냐면요. 첫 번째로는 이제 필름 카메라로 쓰던 시대에서 디지털 카메라를 쓰기 시작했고, 더 나아가서는 핸드폰 카메라를 쓰기 시작했죠. 이렇게 하면 되는 변화는 뭐냐면, 아날로그 세상에 존재하던 것들이 다 디지털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디지털이 와이파이가 연결돼서 클라우드에 저장이 되죠. 그러면서 대용량의 언레이블 데이터가 이제 탄생을 하게 되고요. 이제 그 상황에서 이제 2010년, 11년, 12년 이때쯤을 보면은 아마존 털크라는 곳을 통해서 크라우드 소싱 워커들이 여러 가지 레이블링 작업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개, 고양이, 뭐 바다, 배 이런 식의 태깅들이 되면서 대용량의 데이터가 레이블된 대용량의 레이블 데이터가 탄생을 하게 됐고, 이것이 바로 2012년 이미지넷 챌린지를 우승한 그 알렉스넷의 비법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지금 들고 왔냐면요. 결국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러한 석세스를 이제 다른 곳에서도 가져올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희의 고민이 이런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풀고자 하는 이 문제, 이 데이터 스킨케어라고 하는 문제에서도 과연 똑같은 성공이 반복될 수 있는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필름 카메라에서 디지털 카메라를 쓰는 부분. 다시 말해서 아날로그로 거울을 보면서 이제 화학품을 바르던 이런 아날로그의 시대에서 과연 디지털로 스킨케어를 하는, 이 디지털을 꼭 써야 되는, 혹은 핸드폰을 꼭 써야 되는 그런 이유를 만들 수 있을까? 그러니까 아날로그에서 디지털을 전환할 수 있을까가 바로 데이터 생산의 시초가 될 것이고요. 그 데이터의 흐름이 만들어진다면 레이블러가 붙고 AI가 붙으면서 결국은 디지털 스킨케어라고 하는 AI의 혁신이 시작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아날로그 스킨케어를 디지털 스킨케어로 바꾼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아날로그 스킨케어는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매일마다 반복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은 먼저 나의 피부 상태를 거울로 확인을 하고 뭐 세수도 하고 그러죠. 그리고 나서 이제 뭐를 바를까를 고민을 하죠. 물론 저는 그렇게 큰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저희 매니폴드 제품을 바르니까 큰 고민을 하지 않지만, 아무튼 고민을 하고 이번에 뾰루지가 났네. 그럼 뭐 스팟 케어를 붙여야 될까? 혹은 요즘 피부결이 안 좋은데 레이저 시술을 받아야 될까? 이런 식으로 자기가 혹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처방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반복을 하죠. 근데 여기에는 이제 치명적인 약점들이 존재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내가 내 피부를 확인을 하지만 사실 이 피부
진단이 맞는지를 잘 모릅니다. 이게 지금 빨갛게 올라온 게 홍조인지 아니면 피부가 얇아서 그런 건지 뭐 이런 것도 판단하기 쉽지 않고요. 여드름도 종류가 많기 때문에 자기가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거기에서 처방을 내린다는 건 더더욱 어려운 일인데요. 실제로 피부과에는 잘못된 처방으로 잘못된 뭐 시술이라든지 어떤 화장품 사용으로 인해서 트러블이 생겨서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해요. 다시 말해서 이 처방의 영역도 스스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거죠. 심지어 이것들을 반복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있으면은 뭐 화장품과 피부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한다면은 점점 좋아지는 방법을 체득하겠지만 사실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로서는 굉장히 피부를 나아지게 하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해결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AI겠죠. 그래서 AI가 피부 상태를 확인하고 또 AI가 그것에 맞는 처방을 하고 그것들을 반복해서 궁극적으로는 피부를 나아지게 하는 것이 바로 저희가 원하는 디지털 스킨케어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스킨케어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뭘 한다고 스스로 피부를 보고 뭘 한다고 피부를 처방을 하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앱으로 피부를 한번 비춰주면, 한번 찍어주면 그 앱이 피부 상태를 확인을 하고 또 그 피부 진단에 따라서 당신은 지금 이 화장품을 써야 돼요. 당신은 지금 클렌징을 너무 세게 하면 안 돼요. 뭐 이런 식으로 스킨케어에 도우미가 되어주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요. 결국은 사실은 무언가 액션을 추천을 해줬지만 그것을 실행하는 것은 인간 본인이고 그리고 피부가 나아졌는지 안 나아졌는지에 따라서 안 나아졌다면 방법을 바꿔야 되고 또 나아졌다면 그 방법을 조금 더 강화한다든지 하는 방법이 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반복 과정에 있어서 이 피드백 루프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날로그 스킨케어에서의 이 스킨케어라고 하는 반복적인 행위가 내가 정말로 피부가 나아지는지 안 나아지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의 어떤 랜덤한 행위였다고 하면은 이 디지털 스킨케어는 실제로 피부를 찍어가면서 내 피부가 어떤 상태이고 정말로 어떤 화장품 성분이 잘 맞는지 어떤 피부 시술은 피해야 되는지 등등을 디지털과 AI가 알아가면서 반복하는 행위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개발하는 것이 바로 이 디지털 스킨케어에 관련된 이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피부만 찍으시면은 뭐든지 다 스킨케어를 해드리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먼저 피부를 잘 찍을 수 있게 해드리고 그래서 내 육안으로도 비교를 할 수 있게 해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AI가 그 피부에 대해서 어떤 피부 사진들이 트러블들이 있는지도 분석을 해드리고 그리고 피부 상태, 수분, 유분, 주름, 민감, 탄력 뭐 이런 것도 분석을 해드리고 이제 나아가서는 사실 액션을 추천을 해드려도 거기에 맞는 성분 찾고 뭐 이러기 힘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알아서 2주마다 배송을 해주는 유료 서비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만 찍으세요. 저희가 2주마다 피부 변화, 환경 변화 그리고 본인의 어떤 피드백에 따라서 2주마다 처방을 해드릴게요 라고 하는 저희의 서비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로는 지금 이 대표적으로 두 서비스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왼쪽으로 보이는 서비스가 이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스킨로그라고 앱 서비스입니다. iOS와 안드로이드 이제 모두 올라와 무료로 공개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이 피부를 찍으시면 피부를 기록할 수 있고 비교할 수 있고 나아가서는 저희가 요즘에 계속 AI를 이제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진단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앱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기록이 되면은 저희가 결국은 어떤 화장품을 써야 되는지 알려드리는 파트가 있는데요. 이 부분이 바로 이제 매니폴드입니다. 매니폴드는 이제 700가지 조합이 가능한 이제 맞춤형 화장품인데요. 앰플과 부스터, 그다음에 크림 이런 것들이 조합이 당신의 피부 상태에 예를 들면 뭐 건조하면 조금 더 꾸덕한 것과 뭐 히알루론산을 강화하는 부스터라든지 뭐 이런 식의 조합을 저희가 AI가 추천을 해드려서 그것들이 피부에 적용될 수 있게끔 2주마다 보내드리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왜 2주마다 보내드려야 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사실 2주 동안에 이제 피부에 트러블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여러분의 환경이 뭐 미세먼지가 많아지기도 하고 건조해지기도 하고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주마다 그것들 신경 안 쓰셔도 되도록 잘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이제 피부에 대해서 찍고 또 한편으로는 관련해서 이제 좀 피드백을 주시고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희가 여기에서 얻는 건 단지 그냥 뭐 서비스가 아니라요. 이 안에서 데이터의 흐름이 발생을 합니다. 예를 들면 피부를 찍으시면 피부에 대해서 진단 데이터가
발생을 하고 피부에 맞는 화장품을 추천해서 진짜 바르시면은 그러면 내 피부에 이런 화장품이 맞구나, 혹은 이 화장품은 나에게 좀 안 좋구나라고 하는 데이터가 남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들이 나 개인에게만 남는 게 아니라 사실은 수백 명, 수천 명 같은 고객들의 데이터가 남고요. 따라서 비슷한 피부의 유형의 사람들에게 안 좋은 것들은 피하고 좋은 것들은 조금 더 강화할 수 있는 이런 데이터의 가치를 발현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디지털 스킨케어의 첫 번째 효능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AI들에 대해서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많은 분들이 핸드폰만으로 이제 가능하냐 이게 물으시는데, 지금 보이시는 사진이 이제 제 옆모습을 2019년 폰으로 찍은 사진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세히 보면은 정말 피부과 의사들이 뭐 어떤 좀 병변이 있는지 혹은 피부가 어떤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요즘에 핸드폰 카메라가 좋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10년 전에 있었던 그런 진단 기기 못지않게 훨씬 더 좋은 상태고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AI를 적용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고 물으신다면은, 첫 번째로 잘 찍어야 됩니다. 뭐 뭉개진 사진 찍으면은 당연히 진단하기가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좋은 포즈에서, 좋은 조명에서, 혹은 여러 다양한 조명이라고 하면 그 조명 톤을 맞춰준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비전 스킬들을 이용해서 잘 찍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잘 찍었다면 이제 잘 진단을 해야겠죠. 그래서 저희는 병원들과 협업을 하고 있고, 또 피부과 전문의들과 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의사들이 이제 피부에 대해서 진단에 대한 레이블링들을 함으로써 저희가 트러블도 디텍션을 할 수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어디에 주름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지, 어디에 트러블들이 있는지, 나의 평균은 다른 사람들과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뭐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게 전부 다 올라가 있지는 않고 베타 테스트만 올라가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뭐 약간 부족한 서비스일 수 있지만 점점 더 저희가 데이터가 쌓이면서 나아지고 있고, 아마 쓰시면은 이게 언제 이렇게 좋아졌지라고 하는 것을 아마 내년 중에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뭐 이 AI를 제외하고서라도 저희는 피부 기록과 비교 차원에서 굉장히 유용한 기능들이 있으니까요. 스킨로그라고 검색하시면은 아마 다운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화장품 추천을 위한 AI인데요. 결국은 이 피부를 데이터로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화장품을 데이터로 표현을 해서 이것들이 얼마나 맞추느냐, 맞춤이 잘 되느냐라는 것을 저희가 이제 파회를 하고 있고요. 이것들을 파괴하는 것 역시 데이터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지속적인 서비스를 통해서 고객들의 피부 나아지는 데이터들을 이제 획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차원에서 다른 고객들이 결국은 뭐 예를 들면 나와 피부가 비슷한 A라는 고객이 결국은 피부가 나아지는 그 루트를 찾는다면, 저희 역시도 이제 다른 고객들에게 그 혜택을 나눠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스킨케어는 디지털과 함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의 믿음입니다. 데이터가 중요하다는 거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의 핵심은 사실 AI에도 있지만 데이터 확보 전략에 있습니다. 저희는 다양한 양의 데이터, 다양한 퀄리티의 데이터를 모으고 있고요. 가장 고품질의 데이터는 저희가 서울대병원, 연세세브란스병원, 그리고 뭐 아산병원 등등과 함께 데이터를 수집하고 AI를 통해서 이제 진단 AI를 만드는 그런 프로젝트, 연구 프로젝트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스킨로그와 공공 데이터셋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피부를 잘 진단하기 위한 노력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를 자문해 주시는 전문의 선생님들도 계시고요.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조금 거대한 담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이 사실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자동차 하면은 정말 기계의 끝판왕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자동차의 핵심이 엔진이라기보다는 점점 더 전자 소프트웨어가 되고 있잖아요. 심지어는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다른 모든 자동차 회사의 시가총액을 합치더라도 더 많은 세상이 되었죠. 그러니까 결국은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를 잡아먹는 세상이 되는데요. 사실 이 디지털 스킨케어, 화장품 시장 역시도 마찬가지가 될 겁니다. 세상에 지금 너무나 많은 화장품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의 피부가 나아지지 않는 이유는 세상에 화장품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피부에 맞는 화장품을 찾지 못해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역시도 이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을 다들 자각하고 계시고요. 현재는 뭐 블로그에서도 찾고 있고 유튜브에서도 찾고 있지만 결국은 데이터가 해결해 줄 것이고, 피부물을 찍기만 하면 나에게 맞는 것을 AI가 처방해 주는 그런 세상이 올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장하는 디지털 스킨케어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아트랩은 1위 업체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16명 정도가 활약을 하고 있고요. AI 박사들, 그리고 의사분들, 개발자분들, 경력 있는 개발자분들, 디자이너분들, PO 등등 너무나 많은 분들이 힘써주고 계시니까요. 혹시 저희 기업에 관심이 있다라고 싶으시면 저희 쪽에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저와 티타임 하시면서 같이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장표인데요. 저희는 스킨케어를 위해서 누구나 핸드폰을 꺼내는 세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가 궁금하면 피부를 찍는 게 당연한 세상이 되는 것을 꿈꾸고 있고요. 앞으로 이 피부 스킨케어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가장 1위 업체, 가장 AI가 뛰어난 업체가 되는 그 시장까지 저희가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